이번 영상은 2021-22 시즌 14라운드 정리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칼리아리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로 시작됐는데요. 두 팀은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여전히 팀의 에이스 리베리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살레르니타나가 매우 불리했던 경기였는데요. 교체로 나온 파볼레티가 골을 넣으면서 먼저 앞서간 칼리아리. 하지만 보나졸리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승점 동률로 순위표 맨 아래에 붙어있던 두 팀은 결국 승점 차이를 벌리지 못하고 계속 붙어있게 됐는데요. 지난 여름 칼리아리가 억지로 팀에 남겨놨던 난데스는 겨울에 다시 한번 이적을 추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공격 자원들이 부족한 살레르니타나는 이번 경기에서 세드릭 곤도가 부상을 입게 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엠폴리와 피오렌티나인데요. 엠폴리가 피오렌티나를 2대1로 잡아버렸습니다. 블라우비치가 이번 경기도 골을 집어넣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오렌티나의 토레이라가 정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도 수비수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볼 탈취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토레이라가 교체되고 2분 뒤에 실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2분 뒤에 역전골까지 내줬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토레이라가 나간 이후에 곧바로 두 골을 내주고 말았던 피오렌티나였는데요. 특히 오드리오 솔라는 공격적인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수비가 너무 심각한데요. 마지막 실점 장면도 충분히 끊어낼 수 있었는데 이걸 그냥 슈팅을 주는 장면을 보고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프도리아와 베로나. 삼프도리아가 3대1로 이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주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칸드레바 말인데요. 요즘 진짜 미쳤습니다. 타메지에게 먼저 골을 내준 삼프도리아였는데 칸드레바가 후반 동점골을 뽑아내더니요. 역전골 어시스트까지 뽑아내버렸습니다. 인테르 시절 마지막으로 윙어로 뛸 때 한 시즌 동안 딱 한 골밖에 기록을 못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리그 14경기를 뛰면서 6골에 어시스트 5개입니다. 거기다 이번 경기 골을 넣고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담스고르를 위해서 세레머니까지 하는 서윗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칸드레바는 미쳐 날뛰고 있는데 다른 베테랑 퀄리아렐라와 카푸토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 삼프도리아입니다. 이번 라운드 네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아탈란타입니다. 아탈란타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유벤투스가 또 졌습니다. 승부는 자파타에 딱 한 골로 갈리게 됐는데요. 알레그리 감독이 다시 부임한 이후에 완전히 팀이 망가지고 있는 유벤투스입니다. 일단 너무 심각한 부분이요. 백패스를 자주 남발하는데 이마저도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거기다 상대의 압박에 완전히 싸먹히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백패스만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모라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물론 존나 못합니다. 최근 9경기 연속 무득점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번 경기 모라타의 히트맵을 보시면요.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상대 박스 쪽으로 위치를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라타가 존못이어서 그랬을까요? 이건 맥케니의 히트맵인데요. 오히려 공격수 모라타보다 훨씬 더 많이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모라타로 어그로를 끌고 맥케니를 전진시키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방법을 전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별다른 전략이 없이 선수들을 방치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선수들은 그냥 운동장만 졸라게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거죠. 코치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 운동장 존나게 돌았어요. 거기다가 디발라의 프리킥까지 골대를 맞추고 말았는데요. 최근 들어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알레그리의 유벤투스, 각각 사리, 피를로, 그리고 현재 알레그리 감독의 시즌 개막 후 18경기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사리는 물론이고 피를로보다도 페이스가 더 안 좋습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무려 32년 만에 유벤투스 원정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쓰게 됐고요. 두반 자파타는 5경기 연속 리그골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폼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네치아와 인테르입니다. 인테르가 무난하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인테르에게 악재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우선 센터백 데브라이가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데브라이의 공백을 잘 메워주던 라노키아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3백 가운데 자리에 설 선수가 아예 없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경기는 바스토니가 처음으로 3백 중앙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실점이 없었죠. 경기는 차라놀로의 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밀란 더비에서는 PK를 실축하면서 팀의 승리를 날려먹었던 라우타로가 이번 경기에서 PK 연습도 해볼 수 있었죠. 다만 인테리의 걱정거리가 최근 바렐라가 체력적으로 완전히 방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일 텐데 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브로조비치입니다.
전임 콘테 감독과 달리 라인을 높이면서 최근 브로조비치까지 공격 가담을 자주 시키고 있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인데, 브로조비치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시즌 전체 12번의 슈팅을 기록했던 브로조비치가 이번 시즌은 벌써 슈팅을 9개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놀라운 점은 훨씬 더 많은 공격 작업을 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패스 성공률은 92%가 넘고요. 롱패스 성공률은 무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박인 건 그러면서도 리그 전체 활동량 1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진짜 미친놈인 것 같습니다. 아직 도장을 안 찍었는데? 문제는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까지인데 아직까지 재계약 도장을 안 찍은 건데요. 빨리 좀 연봉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브로조비치 놓치면 진짜 진지하게 다시 인테르 암흑기로 돌아갈 각입니다. 돌아갈까봐 그래 원래대로. 다음 우디네세와 제노아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제노아는 특히 공격 쪽에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미친듯이 골을 넣던 데스트로가 부상으로 빠져있고요. 이번 시즌 야심차게 영입했던 카이세도도 이번 시즌만 부상 2번 당하면서 역시 빠져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쿠반이 최근 계속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하고 있는데요. 아직 빵골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셰프첸코 감독의 데뷔 첫 승은 또다시 이렇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다음 경기를 노려야 할 텐데요. 공교롭게도 다음 매치업이 바로 제노아와 밀란의 경기입니다. 셰프첸코 감독의 첫 승이 어쩌면 친정팀을 상대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밀란과 사수올로의 경기. 사수올로가 3대1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토모리가 부상으로 빠진 밀란은 이번엔 로마뇰리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근데 피올리 감독이 너무 사수올로를 만만하게 본 게 아닌가 했습니다. 바카요코가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그래도 밀란은 먼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선취골의 주인공은 로마뇰리였는데요. 이제 욕 좀 덜 처먹겠다 싶었죠. 거기다 바카요코까지 초반에는 몸놀림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죠. 바카요코는요, 되도 않는 전진 패스를 넣다 끊기고 결국 스카마카의 동점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역전골까지 넣어버리는 스카마카였는데요. 역시 바카요코로는 뭘 해볼 수가 없는 밀란이라 후반에 캐시를 집어넣고 승부수를 띄웠던 밀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신 진짜 뭐 하는 거야 정말 진짜. 되도 않는 드립을 치다가 볼을 뺏기고 결국 이게 사스올로의 세 번째 골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킬포인트는 골 들어가기 전에 몸싸움하다가 밀려 넘어지는 로마뇰리 되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뇰리는 결국 퇴장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발이 느린 단점이 엄청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수비 기술도 부족해요. 문제는 이번 경기를 완전히 망쳐버린 두 놈들이 모두 재계약 협상에서 땡깡을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뭘 한 게 있어야 연봉을 그만큼 올려주지. 엄마 병신 뭘 한 게 있어야 그만하지. 아유. 반면 밀란 킬러로 유명한 베라르디는 이번 경기 골로 통산 밀란전 10골째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스페지아와 볼로냐입니다. 볼로냐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를 주도해 나갔지만 무사바로가 2번이나 골대를 맞추면서 운이 나빴던 볼로냐였는데요. 막판에 운이 있었습니다. 아르나우토비치의 프리킥 과정에서 은졸라의 팔에 공이 맞게 되면서 PK를 얻어내게 된 건데요. 아르나우토비치가 이걸 결승골로 만듭니다. 지난 시즌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잔류에 성공한 스페지아는 이번 시즌 위기입니다. 강등권과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임대로 넘어와서 리그 5골을 기록했던 포베가가 임대를 마치고 떠난 것이 큰 타격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더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가 안 보입니다. 최근에는 공격수 기아시를 미드필더로 기용해보기도 했는데요. 전혀 해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와 토리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1대0으로 이겼죠. 이번 경기 크리스탄테와 베레투 그리고 비아르가 모두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로마는 디아와라와 펠레그리니로 중원을 꾸렸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악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현재 로마 최고의 득점원이 되어버린 펠레그리니가 전반 15분 안에 부상으로 빠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미가 결승골을 넣고 이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타미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선수가 바로 자니올로였는데요. 최근 자신을 중앙이 아닌 측면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면서 무리뉴와 언쟁을 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새끼 뭐하는 건가 했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자기 희생도 없이 그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게 그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이번 경기 중앙에서 뛰면서 꽤 좋더라고요. 일단 박스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들도 정확했고 적극적으로 슈팅을 노리는 모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니올로 플레이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약 한 달간 펠레그리니가 경기를 뛰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니올로의 활약이 중요해진 로마입니다. 또다시 부상 악재가 생긴 로마지만 그래도 부상에서 돌아온 스몰링의 활약이 참 좋아서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반면 토리노 역시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선 이번 경기에서 지지가 부상으로 지마와 교체가 됐고요. 거기다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벨로티가 또다시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최소 2달 아웃입니다. 토리노 입장에서는 좆됐네요. 좋됐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나폴리와 라치오의 경기였습니다. 나폴리가 4대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시멘의 부상으로 비상이 걸린 나폴리는 우선 메르텐스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지엘린스키의 골로 먼저 앞서갔던 나폴리, 그 이후부터 메르텐스가 미친 듯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수들을 다 바보로 만들고 골을 뽑아내더니 완전 멋진 슈팅으로 추가골까지 뽑아냈습니다. 그야말로 전성기 때 메르텐스가 그대로 돌아온 모습이었는데요. 나폴리는 거기다 파비앙 루이스까지 추가골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챙긴 나폴리는 이제 마지막 페타냐가 경기력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시간을 34살 메르텐스가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료들과 손발이 너무 안 맞고 있어요.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반면 라치오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레이나가 폼이 많이 안 좋은데요. 현재 리그 선방률 최하위입니다. 14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15라운드 일정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15라운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